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아나운서 강민주입니다. 올 초 강원특별자치도에 새로운 관광시대를 열어줄 동해선이 개통됐는데요. 실제로 상반기에만 약 100만 명이 이용한 걸로 알려져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강원 홍보단은 직접 동해선을 타고 부산을 방문해 강원을 알리고 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부산 부전역에 마련된 강원 방문회 홍보 부스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강원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동해선 개통을 시작으로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교류를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강원과 영남의 생활 관광을 이어줄 동해선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도 지역 소식을 담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지역은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평창군입니다. 평창 지역 소식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맞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 농업인 평생교육 라이브 커머스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상세 페이지 제작, 방송 장비 활용법 등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대화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4주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동안 감소하기 쉬운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보완하고 체력 증진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경우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에서 2025년 10차 키파컵 제1회 해피 700 평창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총 55개 초등학생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했는데요. 일부에선 참가자 및 가족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평창의 스포츠 역량을 강화해 향후 지역 내 스포츠 대회 유치와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평창 전통민속 상설 공연장에서 제12회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과 솜씨를 뽐내는 발표회로 진행됐는데요. 관내 23개 경로당 중 19개 팀 400여 명이 참가해 웃음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힌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화합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평창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이라고 하는데요. 산림수도라는 이름에 맞게 온몸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역 환경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심재국 평창군수님을 만나 이 평창군 관광산업 개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평창군은 전체 면적의 84%가 산림입니다. 지역의 최대 자원인 산림을 군의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09년도에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창의 울창한 산림에서 사시사철 산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곳곳에 숲길, 산림욕장, 자연 휴양림 등을 조성하고 평창군의 자연 그대로를 느끼실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 스팟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울창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 환경,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해발 고도 700m에서 위치한 우리 평창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평창군 남북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미탄면 청옥산 600마지기 일원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50억 원을 들여 지방 정원을 조성하는 청옥산 은하수 관광 허브 구축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해발 1250m에 이르는 청옥산 600마지기에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와 고원지대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옥산 600마지기는 전부터 취미로 사진 찍는 분들한테 은하수 촬영 명소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살려서 은하수 전망대도 설치하고 야생화 정원을 6개 주제로 맞게 꾸며서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설 기술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군의 산악 관광 활성화는 물론 인구 소멸이 심각한 미탄면의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원 발굴 등으로 이어져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강원특별법에 의한 산림 이용 지능 지구로 신청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면서 청옥산을 전국 산악 관광을 대표하는 거점 단지로 만들어 나갈 큰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창에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오늘 노람뜰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노람뜰 주변에 가까운 곳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발 750m 고지에 있는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입니다. 여기 노람뜰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 저 장암산 꼭대기에는 구조물이 아마 보이실까요? 저기가 바로 하늘 자연휴양림입니다. 이 사업이 국내 최초 경관형 자연휴양림으로 숙소 16개 동과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산림문화센터를 담고 있습니다. 도심의 번잡한 곳을 벗어나서 고요하고 또 숲속에서 휴양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 중이고 2026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창 치유의 숲과 치유센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면은 노람뜰 입구 강 건너편 상리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생활권역 실내 정원 조성 사업비는 약 5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착수한 사업입니다. 평창과 치유를 모티브로 사계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치유의 숲 정원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과 장비를 활용해서 자연 속에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평창 남북권 생태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곳 노람뜰 일원에 추진된 사업 중에는 2020년도부터 추진된 평창 에코랜드가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평창강과 맞닿아 있는 이곳 노람뜰에 수려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광장, 주차장, 카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미로 분수대도 조성되어 7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바로 옆에 물환경 체험센터는 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물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가족형
친환경 테마파크를 목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실내에는 전시관과 체험장이 준비되어 있고 야외에는 물체험장과 야생 초화원, 생태 습지, 버스킹 광장 등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면 운영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람들에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는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또한 있는데요. 인근에 영화관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던 남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최신 영화 상영을 물론 다목적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춘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공간 인프라가 부족한 평창군에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스터디 카페 전문 브랜드 작심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ING 스토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스터디 카페를 조성하고 지역의 학습 환경을 아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 80평 규모의 스터디 카페를 조성하고 있는 이 사업은 9월경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과 스터디 카페는 현재 둘 다 문화재 발굴 조사와 건축 설계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창군 대화에서 열리는 더위사냥 축제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올해 11회째인 2025년 평창 더위사냥 축제는 더운 여름에도 10도씨를 유지하고 있는 광천 동굴 냉천수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강원도 대표 여름 축제입니다. 더위사냥 축제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평창군 대화면 땀띠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추세에 반영해서 올해는 체험 공간과 휴식 공간 또한 먹거리를 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냉천수, 물풀장, 땀띠 귀신사장, 양동이 물폭탄, 송어 맨손잡기 등 기존 프로그램을 더해서 올해는 워터 슬라이드, 수중 줄다리기, 트랙터 옥수수밭 체험, 어린이 놀이인 앤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더해질 계획이니 휴가철을 맞아서 가족, 연인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해 주셔서 무더위를 날리고 즐거운 추억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은 산림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연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업들을 단순한 관광지로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 공간들이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쉼과 치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단기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도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며 지속 가능성이라는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창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보다 더 빛날 평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를 싹 잊게 해줄 평창 더위사냥 축제를 비롯해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청옥산과 장암산 그리고 노람들까지 평창군을 방문해야 할 이유로 충분했는데요.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난다면 분명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개발될 평창의 관광자원과 함께 심재국 평창군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평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웃음만은 선명하게 남아 넌 내게 여름이었다 찬란하게 빛는 청춘이었다 뜨겁고 짧았던 그 기억들이 내 삶의 눈부신 한 컷이 되었다 Summer nights, summer nights, nights, nights
앞서 심재국 평창 군수님과의 인터뷰에서 이 평창 에코랜드가 언급됐는데요. 최근 준공되고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창에 우리에게 자연 속 쉼을 선물할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방문객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대형 카페부터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주상절리 인공폭포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에코랜드는 자연을 품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자연불황명으로는 노람들이라는 곳이고요. 이 에코랜드가 조성된 이 뒤편에는 평창읍의 진산인 노산이 있고 그 앞쪽으로는 장암산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장암산과 노산 사이에 흐르는 그 강이 평창강이 되겠습니다. 저희 에코랜드는 이런 산과 강, 그다음에 저희의 대표적인 자원인 수석과 바위를 주제로 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기에 시작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 시설로는 카페와 광장과 물놀이 시설 등이 있습니다. 평창 에코랜드는 앞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광장 옆으로 설치된 물놀이 시설도 여름철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운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평창 에코랜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평창 에코랜드가 위치한 곳이 이쪽 노람들입니다. 노람들은 저희 평창군 관광 발전,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광 거점으로 좀 앞으로 활용을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바위 공원하고 연계를 좀 하고요. 또 장암산의 하늘자연 휴양림, 또 물안경 체험센터와 함께 연계를 좀 한다면 충분하게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장암산과 청옥산까지 연결을 해서 600마지기까지 연결을 한다면 이쪽 남부 지역의 그 평창 포레스트 관광 루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 중요한 거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에코힐 카페에 지금 저희 기존에 있었던 커피 메뉴 이외에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소재로 한 메뉴를 좀 개발을 좀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우리 청년 창업이나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에코힐 카페에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힐링이 필요한 여름, 산소내음 가득 자연을 담은 평창 에코랜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평창군의 관광 거점으로의 역할과 함께 주민들에게 휴식은 물론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평창 에코랜드까지 만나봤습니다. 군수님의 말씀과 함께 평창 에코랜드까지 직접 만나보니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평창의 자연 친화적인 관광 자원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산림수도 평창의 멋진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에 이어서 소식 전해드릴 지역은 7월 연달아 축제를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강원 방문회의 7월 추천 여행지이기도 하죠.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홍천군입니다. 홍천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신영재 홍천군수가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홍천의 비전인 경제 으뜸도시 홍천의 완성을 위한 3년 동안의 10대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홍천군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용문 홍천광역철도 예타 통과와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홍천군, 강원테크노파크가 강원도 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의 기술 고도화와 지역 기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됐는데요. 군은 오는 18일까지 항체 기반 치료제, 항암 등과 관련 있는 신생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7일 홍천군 왓썹타운에 전국 각지의 대학생 100명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마을, 즐거운 마을 왓썹타운은 1박 2일부터 한 달살이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3년간 체류 인구 2,700명, 정착 인구 29명의 생활 인구를 달성했습니다. 홍천군은 청년 마을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유주거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고등학생의 정성 어린 편지가 대통령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홍천군 청소년의회 의장인 이정인 양의 편지인데요. 현재는 홍천의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철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철도 착공 필요성을 잘 나타낸 내용으로 이번 용문철도 예타조사 통과를 기원하며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홍천군이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2025년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AI 케어콜 서비스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AI 케어콜은 인공지능이 전화를 통해 고령자에게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대화를 기억해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천은 지역 대표 특산물을 모아 5대 명품으로 꼽고 있는데요. 홍천쌀, 홍천한우, 찰옥수수, 6년근 홍천인삼과 홍천잣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수확 시기를 앞둔 명품이 있는데요. 홍천 찰옥수수를 만나봅니다. 푹푹 찌른 듯한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간식 옥수수. 그리고 옥수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홍천입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3일간 옥수수 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옥수수를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줄기와 잎이 흔들리며 마치 초록색 강을 이루는 듯한 이곳은 홍천 두촌면에 있는 옥수수 밭인데요. 다가오는 축제를 앞두고 옥수수 농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이 두촌이라는 데에서 옥수수가 재배가 되는데 굉장히 아주 맛있고 찰지고 아주 쫀득거리고 너무너무 좋죠. 미육철하고 미백 또 흑점찰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백하고 미육철, 그게 가장 인기가 좋죠. 홍천은 찰옥수수 연구 및 보급의 중심지로 전국 옥수수 종자 보급량의 78%를 차지하는 종자 발원지인데요. 옥수수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이 갖춰진 홍천. 그래서인지 더욱 쫀득하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기후 조건도 좋고 또 이 일교차가 아주 굉장히 심하거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선선하고 그래서 맑은 공기로 인해서 아마 맛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창 성장기인 옥수수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알이 덜 차고 옥수수가 작아질 수도 있어서 요즘같이 더운 날엔 물을 더 자주 줘야 하는데요. 지금 한 70-80%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 주면 알갱이가 잘 안 생기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주면 알갱이가 탱글탱글하고 차지고 아주 맛이 참 좋아지죠. 무더운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옥수수를 돌보는 농부들. 덕분에 홍천의 옥수수가 더 특별한 것이겠죠. 한 70%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열흘 있다가 수확할 수 있는 시기라 지금은 조금 일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어떨까요? 축제 기간이면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탱글탱글하게 아주 이쁘게 맛있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 27, 3일간 홍천에서 우리 옥수수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소비자 여러분 많이 놀러 오셔서 맛있고 홍천에 있는 옥수수 찰지고 알이 탱글탱글하고 너무나 맛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셔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홍천군 화이팅! 이번엔 옥수수로 만든 음식들을 만나보기 위해 홍천 중앙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있는 다양한 음식들 중에 옥수수 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만나볼 주인공은 옥수수 가루로 만드는 별미 올챙이 국수입니다. 이걸 옥수수를 불려서 맷돌에 갈아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부담 없이 잡술 수 있는 게 올챙이. 국수의 모양이 올챙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올챙이 국수. 과거 쌀 재배가 어려웠던 강원도 산간지방 주민들이 만들어 먹던 음식인데요. 지금은 판매하는 곳이 줄어들어 쉽게 맛볼 수 없는 추억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별 맛은 없어 얘가. 그냥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뭐 칼로리 없으니까 그냥 잡수시는 거지. 응. 약간 옛날 생각에 드시는 거. 그렇지 그거지 단지. 응. 올챙이 국수는 특별한 고명이 없이 집에 있는 간장 양념이나 김치를 곁들여 먹는 소박한 음식인데요. 마치 묵 같은 식감에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하는 것이 올챙이 국수의 매력입니다. 홍천에 오시면 꼭 시장에 들려서 옥수수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찰옥수수 축제 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도 홍천 찰옥수수를 활용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호두과자 사이에 숨어있는 옥수수빵입니다. 처음에 홍천하면 옥수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옥수수가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홍천 특산물로 해야겠다 해서 홍천 옥수수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홍천 찰옥수수와 치즈 소스를 버무려 옥수수를 닮은 틀에 부어줍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홍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홍천 옥수수가 맛있잖아요. 옥수수가 맛있다 보니까 그 맛에 이제 또 빵 자체가 특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흔한 빵이 아니다 보니까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홍천 찰옥수수를 꼭 닮은 갓 구워진 따끈한 빵과 톡톡 터지는 옥수수 알갱이의 식감,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글루텐 프리 반죽으로 건강까지 챙긴 찰옥수수 빵도 옥수수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천 옥수수 축제는 유명한 만큼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들려주시고 재밌는 구경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홍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제29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 여름 대표 간식 옥수수 만나러 홍천으로 놀러오세요. 여름에 생각나는 대표 간식이죠. 축제를 앞두고 홍천의 찰옥수수 미리 만나봤습니다. 이 축제에 방문하면 찰옥수수는 물론 이 찰옥수수를 활용한 음식들과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천의 5대 명품만큼이나 최근 떠오르는 홍천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맥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홉인데요. 조금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이 농원을 찾아 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홍천이 맥주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유엔 홍천강의 물맛도 있지만 바로 맥주 거품과 특유의 맛을 내는 데 필요한 홉의 생산지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상큼 쌉싸름한 홍천 홉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홍천 홉 농가는 1970년 맥주 공장에 납품을 하면서 최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값싼 외국산 홉이 수입되면서 홉을 키우는 농가들이 줄어들고 결국 홉 농사가 중단되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요. 그 홍천에 홉을 엄청 많이 재배를 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내천 단지장을 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1년에 한 53톤 정도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 없어졌는데 야, 이걸 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 홉을 발견해서 이제 홉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홍천 홉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종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유전자 분석을 통해 토종 홉으로 인정받아 K-홉스라는 이름으로 식물 특허에 등록되었습니다. 홍천 홉은 일단 성분 조사에서 나라 거보다 이제 그 루플린이나 이런 성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온대요. 잘 나온대요. 이제 그런 게 좀 특별한 것 같고요. 일단 홉은 고냉지 식물이라 저희보다 고냉지 쪽에서 재배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고요. 홉은 덩굴이 8m에서 최대 12m까지 자라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부터 수확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인데요. 지난 봄부터 정성으로 키운 홉이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확은 7월 말서부터 한 8월 10일 사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올해는 어떤 것 같아요? 올해는 작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매뉴얼을 다 찾아가지고요. 이제 올해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농업으로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홉은 맥주 원료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다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농가에서도 홉의 가치와 활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제 맥주 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홉 잎을 이용한 에코 프린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홉 족욕이 있고요. 그리고 홉 차도 있고요. 홉 니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약간 이국적이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나무 그늘 아래선 에코 프린팅 체험이 한창인데요. 홉과 다른 나무들의 잎을 활용해 만드는 나만의 스카프입니다.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평소엔 쉽게 볼 수 없었던 이국적인 풍경과 초록빛 홉이 펼쳐진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푸르른 이 자연하고 우리나라 토종의 이 홉 있다고 소문이 나서 구경도 오고 친구들 이렇게 체험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네. 이 여름인데 여기 오니까 바람도 불고 초록초록도 너무 좋아서 외국에 여행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실내에선 다른 체험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홉 줄기와 밀짚 모자가 이번 체험의 주재료입니다. 어떤 체험의 재료일까요? 이게 이제 홉 니스 체험입니다. 호브를 모자에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홈리스 모자 만들긴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독일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에서 진행되던 체험인데요. 국내에선 오롯이 홍천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보는데요. 생각보다 예쁘고 향도 좋은 것 같아서 작품 다 되면 써보고 싶은데요.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며 모자에 홉을 엮다 보니 어느새 예쁜 리스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프린팅에 모자 장식까지 오늘 하루 체험에만 이용된 홉. 맥주엔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루플린이라는 게 있어요. 노란 꽃가루 보이죠? 요게 맥주의 원료인 그 쌉싸름한 맛이나 이런 거를 다 이 꽃가루가 내는 겁니다. 그럼 홉의 맛도 한번 봐야겠죠? 홉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홉차. 홍천 홉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쌉싸름한 게 건강에 일단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홉으로 만든 차 대 홉으로 만든 맥주. 하나, 둘, 셋. 차. 진짜요? 맥주. 단순히 맥주의 원료로만 알고 있었던 홉들의 대변신. 하지만 주인공인 맥주를 빼놓을 순 없겠죠. 홍천 토종 홉으로 만든 수제 맥주는 홍천강 맥주 축제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홍천강 별빛 맥주 축제와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재배하는 그 토종 홉에 많은 관심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수로 이름난 홍천강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맥주도시 홍천. 오는 7월 30일부터 5일간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홍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종 K홉을 만나봤습니다. 또 하나의 홍천 여름축제도 함께 소개됐는데요. 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입니다. 신나는 공연들과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홍천 방문하셔서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hit it up 1, 2, 3, 4 time. I like you better, I like you better. You and I love you true. 'Cause this is too great. I like you better. 널 내일이라 부를래. 더 뜨겁게. 달콤한 바람. So hit it up 1, 2, 3, 4 time. 내 꿈에 다 stay.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비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던 강원 동해권은 희망과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아직 그 양이 충분하진 않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비에 농민들은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방시대도 앞으로 도민들이 미소 지을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